환자분들이 느낄 때 더 불편한 거는 통증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게 잘 낫네, 안 낫네를 평가하는 거. 허리 아프면 다 디스크 때문에 정말 아픈 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디스크 때문에 아픈 케이스는 허리 통증 전체 중에서는 좀 일부잖아요. 제일 근육통이 가장 많은 거고. 네, 근육통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디스크가 아닌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럼 저희가 디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허리 척추뼈 사이에 들어있는 구조물을 의미하는 게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말하는 것은 허리 이 디스크에 질환이 있냐 없느냐를 이제 얘기가 되는 거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척추뼈가 있는데요. 이 척추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우리 척추 앞쪽으로 봤을 때 뼈 디스크, 뼈 디스크, 뼈 디스크 이렇게 뼈와 디스크가 점점점 층으로 계속해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라고 하면 그 뼈 사이에 있는 일종의 연골 조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가장 큰 건 이제 완충 역할을 좀 해주게 됩니다. 디스크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누구나 탄성을 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를 퇴행성 디스크의 상태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단순히 이제 퇴행된 것만이 아니라 디스크가 좀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찢어진 부분이 터져서 안에 있는 디스크 부분이 밖으로 나온다든지 반드시 퇴행성 디스크를 동반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퇴행성 디스크하고 터진 부분들이 나눠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같이 동반돼서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디스크 질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증상은 주로 어떤 증상들이 네, 있어요? 기본적으로 디스크의 1 증상은 요통이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방사통이라고 말을 하는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내려온다든지 저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허리 디스크인 건지 아닌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오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그러지는 않고 물론 이제 허리 디스크에서 다리 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1 증상은 일단 무조건 요통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방사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가장 흔한 증상은 요통.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 방사통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리 쪽으로 증상이 좀 퍼지실 수가 있으신데요. 다운 디스크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건드리게 된다면은 한 3가지 정도 증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통증으로 좀 발현이 되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감각이 좀 이상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림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 4살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각 이상이 좀 있으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발목을 드는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드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가 괜찮은 쪽에 비해서 한쪽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근력이 떨어지면은 그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예, 사실은 환자분들이 느낄 때 더 불편한 거는 통증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게 잘 낫네, 안 낫네를 평가하는 거 물론 통증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근력 저하가 더 좀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통증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내가 처음에 통증은 컸지만은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좀 감소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게 되지만은 근력이 만약에 안 돌아오게 된다면 이거는 삶의 어떠한 그런 전반적인 질이 이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더 의학적으로 좀 더 크기 때문에요. 어떠한 불편감은 통증이 더 클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조금 더 이 환자분들을 주의 있게 보는 거는 근력이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병원은 허리 통증을 비수술로 치료를 하는 병원이잖아요. 만약에 디스크가 있다, 이게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의 상태입니다. 단순 퇴행성 디스크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에서 더 진행이 된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추간판 탈출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디스크 증상이 왔을 때 한 6주 정도를 비수술 치료 어떤 기간으로 잡아봅니다. 6주? 예, 그래서 문헌상으로 한 6주가 되는데 실제로 진료를 해드릴 때는 2달에서 3달 정도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아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딱 6주 만에 완치가 참치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그것보다 더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절한 휴식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증상이 거의 없어지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상생활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60에서 70%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30에서 40% 환자분들은 증상이 유지가 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더 적극적인 치료와 그다음 휴식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디스크 비수술 치료 받는다고 할 때 추천해 주실 만한 병원이 있으세요? 저는 저희 병원 추천합니다. 그래요? 왜 우리 병원 추천하시죠? 일단 병원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적인 의료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환자 회복을 가장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의 유무가 또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절 환자분들한테 시행해드리는 척추관절 회복 약침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에게 척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나로 한방병원의 이름을 딴 나로 스파인 앰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확한 운동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물리치료사들. 그래서 저희 병원이 환자분들을 더 정확하고 좀 빠르게 치료해드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기기들, 설비들 또 의료진들이 많이 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병원 치료를 가장 먼저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일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받고 계시는 치료들 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만의 이제 특화된 치료, 다른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하고 있는 비급여 치료들까지 한 번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원장님께서 저희 병원을 추천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디스크는 수술 받으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비수술 치료를 할지 수술적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진료실에서 있는 대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세 가지를 좀 기준으로 봐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3에서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 그게 첫 번째로 얘기를 꼽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력 저하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대변 실금, 요실금이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은 저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정말 아플 때. 그래서 사실 정말 아플 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의학적 기준을 하긴 좀 어하긴 하지만은 환자분들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요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도 이제 해보시는 것도 이제 권유를 드리긴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을 만한 수술 적응증이 네, 맞습니다. 이제 크게 그 네 가지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이외의 환자들은 그럼 어느 정도 비수술 치료로 치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퇴행성 디스크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퇴행성 디스크는 아시다시피 노화의 종이기 때문에 퇴행성 디스크가 좋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는 마치 내 피부가 10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라는 같은 질문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유가 적절한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건 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퇴행된 디스크는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간판 탈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는 면역작용이 있고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용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탈출된 추간판이 조금씩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뭐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시고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걸 잡아먹는 거라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십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나온 게 점점 줄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을 한다든지 일상생활이 유지가 된다면은 찢어진 부분이 더 찢어지거나 나은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환자분들이 비수술 치료로 가능하지만은 꼭 조심해 주시고 방심은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이제 생활 습관. 생활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디스크에서 완치라고 하면은 네. 그럼 어떤 게 완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디스크에서 말하는 완치는 만약에 증상으로 본다면은 통증이 거의 없어지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잔여감 정도라고 하면 완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영상의학적으로 무언가를 검사하고 싶으시다면은 예를 들어서 6개월 후라든지 다시 한번 MRI를 찍어보아가지고 그 다음 부분이 흡수가 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하면은 좋은 어떤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네. 뭐 자세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어떤 운동하면 좋나요? 음. 어떤 자세 하면 좋나요?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척추 건강도 뭘 하느냐보다 뭘 안 하느냐를 먼저 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가지가 척추에 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 안 움직이는 거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뭐 서 있다든지 앉아 있는다든지 한번 이렇게 한 자세를 유지하는 권장 시간을 한 30분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30분요? 예. 그렇게 짧아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30분에 한 번 정도는 자세를 좀 바꿔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좌식, 그 중에서도 앉아있는 게 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서 있을 때 기준으로 40%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 그렇게 많이요? 예, 많이 증가합니다. 건강한 허리일 때는 허리가 40% 정도 디스크가 올라가도 당연히 버텨주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디스크 질환이 좀 있다든지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허리 디스크 압력이 40%가 증가하면 우리가 이게 좀 괴롭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안 움직이는 게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앉아있는 것을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충격.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합친 게 이제 운전 같은 겁니다. 운전 같은 경우에는 앉아있게 되고 안 움직이게 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가속 방지 톡도 넘어야 되고 허리 정말 아프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브레이크만 밟아도 아픕니다. 네. 충격이 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면은 긴장부터 됩니다. 나 허리 아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단순 근육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페달 밟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는 이런 움직임에서 불편함을 못 느끼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소리가 돼주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안 움직이는 거, 그 중에서도 앉아있는 거, 그 다음에 충격. 특히 잔충격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큰 충격은 좀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누적되는 건 잔충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피해 주시는 게 이제 먼저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하면 좋은 거? 네. 세 가지? 네. 하면 좋은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무조건 유연성부터 말씀 좀 드립니다. 유연성. 예. 뭐 스트레칭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척추도 척추 관절입니다. 네. 관절은 뭐냐면은 관절의 목적 자체가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손을 만약에 예를 든다고 본다면은 이 손이 뻣뻣하다. 그러면은 이 손이 건강한 관절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건강한 관절의 전제 조건 중에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일단 잘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등, 허리, 골반뼈, 대퇴골 이런 뼈들이 같이 움직여지면서 우리가 막 앉거나 서거나 허리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거인 거거든요. 뻣뻣하면은 이건 건강한 관절이라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유연성을 가장 먼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긴 하지만은 체중 감량을 꼭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감하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네. 체중 감량, 다이어트.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척추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기둥 역할 그리고 이제 체중을 지탱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을 찌게 되면 허리가 한 역할이 점점 좀 힘들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이 쪘다는 건 사실 근육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지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말씀드리는 게 두 번째 이유가 좀 돼주고요. 세 번째는 쉴 때는 과감하게 누워서 쉬어주기를 말씀 좀 드립니다. 누워서 쉬어주기. 예, 허리 통증의 원인은 일상생활의 원인도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직 분들은 매일 앉아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 거의 서서 근무하십니다. 하루 시간 2시간씩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으시고요. 통근버스 2시간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가 어떤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가 또 허리 통증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사무직 분들이 뭐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어떤 때는 야근까지 계속 앉아서 근무를 했는데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서 쉰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쉬어주실 때는 과감하게 누워서 좀 쉬어주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앉아있게 되면 어쨌든 우리 척추가 계속해서 기둥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쉬실 때는 과감하게 좀 누워서 좀 쉬어달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저희가 허리 통증 그리고 그 중에서도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원장님과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허리 통증은 현대인의 90%가 평생에 한 번은 겪는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흔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허리가 좀 불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고 특히나 통증이 좀 심하다,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나로 건강토크 진행을 맡은 대표원장 양승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니 더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또 부탁드립니다.